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오늘 저는 주말이고요. 역시나 늦은 시간에 촬영 중입니다. 9시 44분인데 밤이고요. 오늘 설명할 내용은 지난 서술형 평가에 이어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서술형 평가 관련해서 오늘 좀 문헌 분석 좀 두 개를 했는데 너무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주말 되면은 논문 한 적어도 4편은 봐야지 하는 타입이기도 하고, 또 만약에 논문이 적었다면은 이제 기술을 하거나 정리를 하는 타입인데 오늘은 그러질 못했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오늘 하루는 정말 반성적인 삶을 어, 아마 정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쩌면 이제 번아웃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새 번아웃이라는 게 그냥 예전에 겪었던 그 번아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번아웃이 나타나는 느낌이라서 어쨌든 이제 또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 해결을 어떻게 할까 고민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일단은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여서 더 이제 관심이 가고 있는 부분에서 읽어보고 또 찾아보고 했는데 저는 또 오늘 그 내용을 알았어요. 이제 작년부터였죠.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맞춤형으로 진행되니까 이제 컴퓨터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 이전에 봤던 내용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 내에 없었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졌는지 뭐 다 이제 내렸는지 좀 그거를 볼 필요가 있어서 명확하게 사이트를 찾아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없다면은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물을 좀 마실게요. 물을 요새 너무 안 먹었더니 예, 제가 다음 날이 됐을 때 목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그만큼 이제 목 관리도 좀 이제 중요해진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설명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술형 평가의 의미 요소와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평가가 갖게 되는 그 의미 내지는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 그거에 따르는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제시했던 이제 내용에서 두 가지 봅니다. 그래서 그 요소를 보고 그다음에 서술형 평가가 갖고 있는 성격 이제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은 제 SNS인 인별그램에도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음, 그냥 그냥 읽어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제 설명을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서술에서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례와 표현인데요. 차례는 두 개 이상의 단위로서 이 단위 사이에 순서가 존재합니다. 수학인 경우에는 단위가 좀 많죠. 예를 들면 그 단계가,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서론본론 결론이겠지만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부분에서 풀이가 제시되면서 답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어, 수학식을 통해서 제시된 문제로 답을 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답이 나오겠지만, 문장제가 나와서 답을 구해야 한다면 수학적 모델링과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했을 때 수학적인 답을 그 상황에 맞는 답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단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거에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요.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어 교육에서는 마음속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 또는 글로 쓰기라는 것으로서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구두적인 내용으로 평가를 받는 것보다 주로 받게 되는 형태는 서면이죠. 그러니까 쓰기와 관련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쩌면 이 부분으로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데, 국어, 영어 이런 인문학적인 관점에서의 교과목들은 당연하고 수학인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는 푼다라는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수학인 경우에는 이제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 서술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편의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생각을 쓰는 것은 사실 수학에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풀이 과정이요. 풀이 과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폴리아라는 학자가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이제 단계를 먼저 제시해놨죠. 계획,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계획을 한 다음에 실행 후 반성 4단계를 거치죠. 그런 것처럼 이 서술 같은 경우에 수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생각보다 이런 풀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나가는, 그러면서도 말 또는 글로 쓰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술형 평가를 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한 가지 놓친 것 같아서 좀 추가하겠습니다. 논술인데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 서술형과 논술형에 대해서 같이 묶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거는 서술이고 이거는 논술이야 라고 하는 그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았고, 그냥 통상적으로 서술 논술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나뉜다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나뉜다라기보다 이제 포함 관계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같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논술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논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논한다의 뜻을 살펴보니까 일의 이치를 증거 또는 논리로 분명히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논리 때문에 수학에서도 이 논술형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수리논술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어오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서술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증거물이나 아니면 수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조건들 이런 거를 논리로 써서 풀이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어쩌면 논술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서술과 논술은 이 논한다의 있고 없고가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같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만약 수학이나 과학에서 서술형과 논술형이 같다라고 한다면 수학에서 갖고 있는 과학에서 갖고 있는 논리성이 이제 아무래도 기반이 돼서 쓴다는 내용이 서술한다, 논술한다, 이런 기술한다라고 할게요. 기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쩌면 같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내용이 제가 정리를 한 것은 국어 교육에서 가지고 온 것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라 서술형과 논술형에 대해서 일단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권이라는 학자가 2012년에 서술형 평가의 의미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시했던 내용은 총 4가지 경우였습니다. 배경 지식을 활용한다, 설정된 문제의 장면을 논한다, 능력, 그리고 평가 유형, 이렇게 4가지였는데요. 그 중에 능력은 이제 3가지로 다시 구분을 합니다. 논리적 분석과 설명, 그리고 해석입니다. 서술형이니까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 어쩌면 측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당연히 이제 서술형 평가를 받는
이제 대상자는 학생들이고요. 그 학생들이 문제의 장면을 보고 기술을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함에 있어서 학생이 글을 쓰는 그 부분이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설명이 제대로 제3자에게도 설득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제가 지금 능력이라고는 했지만 평가 유형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를 다시 이야기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2013년인가 그럴 건데요. 학생 요소, 과제 요소, 평가 요소 세 가지 요소로 지금 기술을 해서 다시 재구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입니다. 일단 학생 요소는 배경 지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과제 요소는 평가자가 제시하는 부분, 그리고 평가 요소는 창의적 문제 해결, 분석 설명, 해석, 그리고 논리적 표현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쩌면 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될 수도 있겠는데요. 학생 요소, 과제 요소, 평가 요소 이 세 가지는 과제 요소를 시작으로 학생 요소가 매개 변인이 되고 평가 요소가 종속 변인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학생의 배경 지식을 알아야 하겠죠. 근데 이 부분이 빠진다면 그냥 평가자가 제시해서 이런 거 측정할 거야 라고 할 텐데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개 변인을 설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고요. 그 학생의 요소는 학생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이것을 가운데에 두고 종속 변인으로서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정리했던 내용처럼 이제 인용을 했는데 학생의 요소와 평가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제를 구성해야 한다. 역추적이죠. 어쨌든 우리가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과제를 받게 되는 입장이고 평가의 중점적인 부분이라면 과제를 구성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과제 요소는 먼저 독립으로 제시를 하고 평가 요소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 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측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를 확인하는 것은 학생의 배경 지식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이 쓴 답안에서 많은 데이터를 낼 수 있도록 과제가 만들어져야 하고 학생이 무응답인 경우가 많다면 좋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좋은 문제가 맞다 아니다라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은 없지만 기준이라고 만약에 제시가 됐다면 학생들이 많이 쓰도록 해서 많은 데이터를 얻게끔 하는 것이 이제 좋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문제를 냈는데 답이 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면 이거는 채점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 이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어떻게 풀이를 하고 있고 어떤 답을 제시하고 있었는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서술형 평가의 문항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채점 이원 분류 목적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때 들어가는 5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보면 성취 기준부터 해서 평가 요소, 문항 소재, 글의 형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제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취 기준은 교육부 교육 과정에서 제시되는 내용이 기반일 거고요. 평가 요소는 위에 제시됐던 것처럼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분석, 설명, 해석이라든지 논리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고 있을 거고요. 문항 소재는 선다형인지 서답형, 서답형도 주관식 단답형인지 서술형인지 이런 부분으로 문항 소재가 제시되고요.
이제 국어 교육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어쩌면 이 글의 형식일 텐데 수학에서 글의 형식이라면 서술형인 경우에 어떤 구조로 짜야 하는가라는 것으로서 예상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제 의도 이 부분은 뭐 수학인 경우에는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명확한 의도적 부분이라 사실은 좀 덜하죠. 하지만 학생들이 그래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또 제시가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강연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해야겠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 28일 날 했던 강연은 아닌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 물론 좋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지금 이 평가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은 있죠. 그때 그 영화에서 한 장면이었죠.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그거를 보고서 좀 떠올랐던 게 그 이제 탈북을 하시고 수학자 한 분께서 마지막에 단상 위에 오르셔서 수학을 남한과 북한,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차이를 두고 있었죠. 그때 좀 와닿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맞다면요. 수학을 하는 의미 자체가 우리는 성취도를 높여서 대학에 가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만은 아니어야 하는데 좀 아쉬움은 있죠. 어, 어쩌면 그 영화 또한 수포자가 나타나기 마련일 거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 때문에 수포자가 나타난다는 건 아니고 그 영화 중에서도 수포자라는 단어가 간접적으로 좀 제시가 됐지만 해결을 해주시는 그 수학자 덕분에 성장을 해나가죠. 그런 부분 출제의도 가지고서는 굉장히 할 얘기가 좀 많아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좀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제의도가 그래서 이 서술형 평가인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학생의 서술적 사고력을 요한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이런 거를 많이 언급하죠. 그러니까 글 쓰는 데 있어서도 사고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를 앞에다가 서술적 사고력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술형이라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 답을 쓰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평가 요소, 과제 요소, 학생 요소 설명을 했었을 때 과제 요소가 평가자가 제시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평가자가 제시를 할 때 있어서 알아야 할 것들은 학생 요소와 평가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위처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유도해야 되는 것에서 굉장히 쉬운 부분이 있죠. 어떤 거냐면 이제 선다형인 경우입니다. 학생들은 확률을 믿습니다. 정답률을 이라는 거를 5분의 1이라는 거를 바로 알고 있어요. 근데 모두 고르시오를 하는 순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오지선다형인 경우에요. 저도 이제 문제를 몇 번 출제를 해봤으니까 이제 알겠는데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더 불안에 빠진답니다. 전 이걸 몰랐어요. 근데 그럴 만도 하겠죠. 모두 고르시오를 하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모두 골라야 정답인지 아니면 두 개만 골라야 하는지 세 개 골라야 하는지 네 개 골라야 하는지 모릅니다. 몇 개를 고르시오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라는 의미 자체가 한 개 이상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는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2부터 5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 중에 하나니까 또 확률은 굉장히 더 낮아질 겁니다.
5분의 1이 아니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경우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아닐 거예요. 아마 5팩토리얼은 아닐 거라서 5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5C2 그러니까 5 컨비네이션 2가 있을 거고 5 컨비네이션 3 있을 거고 이런 조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수학에서 제시하는 게 이제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선다형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이 있죠. 갑자기 수학 시간이 돼버렸네요. 이게 확실히 수학을 하다 보면은 수학의 얘기가 막 언제는 꺼낼 때가 좀 있어요. 꺼내고 싶을 때. 오늘이 왠지 그날 같은데 죄송합니다. 수학을 어,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됐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선택형과 서답형에 대한 의미가 아무래도 이제 크게 존재한다는 건데 선택형인 경우에는 그냥 답에 대한 내용 한 가지를 고르면 되지만 서답형인 경우에는 이제 학생의 배경 지식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 요소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재구성해서 서술 내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답안은 학생들마다 다 다릅니다. 국어인 경우에는 자기 생각을 쓰세요라고 했었을 때 그 생각을 쓰는 것이 다 다를 거고요. 수학인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풀이 과정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답보다 풀이 과정으로 봤을 때 다양한 풀이 과정이 등장한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술형 평가가 갖게 되는 성격은 아무래도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5대 역량이라고 할까요? 핵심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5대라고 했는데요. 이 5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했을 때입니다. 2015인 경우에는 6가지를 제시하고 2022는 5가지를 봅니다. 추론, 의사소통, 그다음에 태도 및 실천은 빠졌고 창의융합이 연결로 갔고 그다음에 정보처리, 문제 해결 이렇게 5가지일 겁니다. 그 5가지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아무래도 의사소통이겠죠.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의사소통은 2가지 측면으로 나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럴 커뮤니케이션과 리튼 커뮤니케이션 이 2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평가를 받을 때 의사소통 즉 서면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측정이 되고 있죠. 물론 선다형, 선택형인 경우에는 그런 의사소통이 보이지 않지만 서술형인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작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의사소통 능력은 당연히 갖게 되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사소통에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했을 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데요. 말하기는 듣기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읽기는 쓰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쓰기와 읽기는 한 가지 더 이제 오감 중에서 시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말하기 듣기는 이제 듣기에서 오감을 얘기했을 때 이제 청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시각적인 부분으로서 읽기 쓰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아무나 뭐 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SNS에 글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명확하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가지 부분만 키워야 되는 것인가? 나는 서면적 의사소통을 잘해. 반면에 상대방은 구두적 의사소통을 잘한다.
라고 하면 한쪽으로 갔다가 다른 한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결국에는 이 의사소통은 구두적 의사소통과 서면적 의사소통 두 가지가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점에서 양팔 저울과 같은 개념으로 한쪽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기하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두 갖고 있어야 하는 능력인데, 평가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록을 남기고 그거에 맞게 측정을 해야 되는 점에서 서면적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두 가지 요인으로서 관습적 요인과 변화 요인을 설명합니다. 관습적 요인은 독자가 글 내용의 수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는 것으로서 과제 요인으로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평가자가 학생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이제 글 내용의 수용적인 부분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사들, 뭐 예를 들면 이제 평가자들은 또 변화 요인도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의 구성과 구조에 초점을 맞추게끔 유도를 시키는데요. 이는 학생 요인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은 어쨌든 이 서술형이라는 것으로서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내용 중심적인 부분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고, 그 내용 중심으로는 이제 내용의 구성이라든지 구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 요인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보다 촬영 시간이 좀 길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한번 볼게요. 제가 촬영을 어제 하고서 바로 올렸기 때문에 보니까 예, 길어진 게 맞네요. 어제는 정말 두 개의 내용을 가지고서 막 브리핑을 했었는데, 오늘은 한 개의 내용으로도 브리핑을 하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나와서 예, 다소 길어졌는데, 아마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수학 아까 조합 얘기를 하다가 길어졌고 의사소통 하다가 길어졌고, 그래서 좀 그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논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찍어봤습니다. 서술형 평가라는 점은 이제 워낙 큰 이슈로 몰고 왔던 것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서술형 평가가 반영되어야 한다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외에도 2010년대에서는 이제 교육 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서술형 평가를 내신에서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좀 주 대상이었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에서는 서술형 평가가 수행 평가처럼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개선을 시키려고 이렇게 발표를 해보는 거고요. 뭐 제 구독자나 영향력 지수나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시청을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시청을 해서 바뀔 수 있다면 이렇게라도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뭐 계속해서 찍고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 저는 이 영상은 9월 4일 월요일 날 업로드가 오전 중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서술형 평가 마지막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